안녕하세요. 탈북여성TV 이한별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당자금 마련하는 그 외화벌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마트에 갔다가 이렇게 커피 땅콩을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볼록볼록한 땅콩이잖아요. 근데 이 땅콩에 얽힌 또 사연들이 있어서 갑자기 북한의 외화벌이와 이게 뭔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난의 행군이 한창 되던 1994년 이제 김일성 사망 이후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었는데요. 그때 95년도인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당자금 마련하는 군 보위부 그 산하에 있는 외화벌이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됐었는데, 거기가 북한의 군수산 기념궁전 타이틀을 가지고, 북한에서는 왁구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왁구를 가지고 외화벌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당자금 마련하는 데인데, 북한에서는 보통 보면 군 보위부나 이런 데서 그 당자금을 마련하는 충성기금을 이렇게 만들어서 평양에다가 이렇게 전달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있던 데는 이제 한경남도 지사였어요. 그래서 거기 외화벌이 하는 사람들은 외화벌이 그 기간 동안에는 배급도 나오고 쌀, 기름 막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렇게 좀 대우가 좋았어요. 그리고 과자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백두산 답사여단인데 김경희가 운영하는 그런 당자금 마련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여단이니까 군 산하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군 보위부에서 이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한경남도 지사 이제 지사장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나이가 30살이고, 이제 여단의 보위부 뭐 이런 부장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은 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이 외화벌이를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은 30살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직 결혼도 안 하고, 키가 그때 당시 북한에서 그 정도 키 큰 사람 보기 드물었는데 180 넘으면 넘었지 작지는 않았었어요. 그래도 평양 갔다 올 때는 막 군복도 딱 입었는데 엄청 차도 뭐 216 번호가 달린 그런 차를 타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보면 외화벌이를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저희 흥남이랑 이런 데 보면 바다가 있거든요. 그 바다가 있는 데다가 배를 만들어서, 자금 마련한 걸로 배를 무어갖고 배를 만들어서 그 배로 고기를 생선을 잡아서 여러 가지 수산물을 잡아서 그거를 다시 중국으로 싣고 가서 중국에 가서 팔고, 또 중국에서 물자들을 실어갖고 평양으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학교 안 가는 날인데 그 차를 이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함흥 쪽에서 한번 들렀다가 평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그 사람들이 들렀다가 항상 가곤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밥도 먹고 좀 휴식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평양으로 가는데, 어느 하루는 이제 차를 지킨 차 안에 마대자루가 엄청 빵빵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게 뭔지. 그래서 그걸 지키는 시간 동안에 낮에, 이제 밤에는 그 사람들이 지키고 낮에 제가 잠깐 지켰었는데, 지킬 때 너무 궁금해서 차 그 뒤에 적재함 위로 타고 올라가갖고 그게 뭔지 한번 봤어요. 근데 볼록볼록하고 뭔가 이게 뭐지? 하고 딱 봤는데 땅콩인 거예요. 이렇게 땅콩인데, 여기는 지금 이게 커피 땅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게 볼록볼록한 건데 이게 초콜릿으로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땅콩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2월 16일, 4월 15일 이렇게 김일성 탄생일, 김정일 탄생일 이런 때만 이제 우리 북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나눠주거든요. 근데 그 선물을 나눠줄 때 보면 콩알 사탕이라고 해갖고 콩으로 만든 거에다가 이렇게 하얀 설탕 가루가 이렇게 있는 게 그게 전부였는데, 이게 땅콩으로 한 건 또 처음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와, 이런 게 많구나 하고 냉큼 집으로 막 달려가서 엄마한테, 엄마 저 차에 엄청 땅콩, 북한에서 낙화생이라고 하거든요, 땅콩을. 근데 그게 막 마대짜리 엄청 많아 하고 막 그랬는데, 엄마가 우리 집에도 있다 하더니 마대짜리에서 꺼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먹어보고 그때, 야, 이렇게 맛있는 것들 평양으로 올라가면 과연 이건 누가 먹는 거지? 라는 그런 궁금증이 어린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외화벌이를 이제 막 30살 되는 이런 젊은 사람들이 당자금을 마련하는 일을 했었고, 그런 사람들이 다 보위부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고, 최근에 북한에 당자금 마련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미 국무부나 이런 데서 제재한다고 얘기가
있었고, 또 북한의 해커들이나 또는 대북 제재 위반된 그런 거래를 하는 것들을 적발하게 되면, 또 알게 되면 미 국무부에 이렇게 신고하는 그런 홍보 관련된 그런 안내를 받은 적이 제가 있었어요. 보니까 보위부 기관들이 이제 평양에 있는 보위부 높은 기관들이 자기네 그 무역회사 이름을 언제든지 바꿔서, 타이틀을 바꿔서 제재 위반 안 되게끔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거래를 하고 비밀리에 이런 거래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북한에서 아직도 이런 것들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제때에 적발이 돼서 돼야 되겠죠. 사실 이 땅콩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그때 엄마랑 저희 아빠가 어느 하루는 어디로 내려갔었어요. 그 외화보리 관련돼서 배 만드는 것 때문에 흥남 쪽으로 내려갔었는데, 그날따라 제가 그때 당시에 한 13살 요럴 때였는데, 부모님 없이 혼자 잘 경우가 제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만 그렇게 엄마 아빠가 어디로 가게 되니까 제가 혼자 자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저 어린 마음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랑 진짜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막 찾아가서 오늘 밤 나랑 같이 자줘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그래 알았어 하고 해서 저희 집에서 막 자고 있었는데, 밤 12시 딱 됐을 때 갑자기 밖에서 문을 막 쾅쾅쾅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북한에서는 9시만 돼도 되게 심야 야밤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나가봤는데, 그때 당시 저희 집에도 되게 밥 먹으러도 자주 오고, 그 한국남도 지사장이 자주 놀러 왔었어요.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하시니까. 근데 그 평양에서 어떻게 내려왔었나 봐요, 그날 우연히. 그래서 문 딱 열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탁 들어오면서 재워달라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얼마나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한 발 한 발 그 사람이 이렇게 저희 집 대문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막 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마침 친구가 저랑 같이 자고 있어서 그날 되게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든든했던 것 같아요. 친구랑 둘이 같이 자는데도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친구가 하고 둘이 계속 뒤척이면서 좁은데 그 사람한테다가 큰 방 내어주고 좁은 데서 둘이 이렇게 막 잤는데, 제 친구랑 둘이 잤는데 둘이 계속 설치고 무서워갖고 설치다가 아침에 잠들었나?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저를 막 깨우면서 그 사람이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30살에 그렇게 당자금을 마련하는데 금수산 기념공장 타이틀 가지고 평양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당자금을 마련했을 정도면 지금은 엄청 많은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북한에서는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북한의 수뇌부는 여전히 당자금을 열심히 마련하고 있고, 또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5,700억을 지원했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김정은은 돈 걱정 안 하고 살죠. 근데 이렇게 외화벌이 당자금을 마련하는 사람들은 코로나나 이런 지금 국경 상황이 막혀 있고, 중국도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금지되어 있고 하니까 이런 벌이가 지금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벽을 긁으면서 몇천 달러만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내부 상황이 그렇게 많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상황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또 땅콩을 보면서 그 생각도 나고 해서 북한의 외화벌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또 제가 7월 이제 다음 주에 미국으로 이제 초청받아서 선교대에 초청받았고, 또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 그리고 시애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틈틈이 미국에 가서도 혹시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또 공유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8월 초순경에 오는데 좀 긴 여정이지만 그 사이에 또 체력도 이게 외국에 나가면 사실
체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런 일정들을 다 소화하려면. 그래서 갔던 일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저희 단체가 이제 뉴욕에 지부를 좀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번에 뉴욕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서 앞으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 많이 할 거니까요. 여러분, 네, 함께 해주시고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